저번부라 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13억 찍었다. 기뻐서 방방 떴는데 결국 1억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이틀 만에.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는 이 현장. 이제 11월, 12월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하락의 서막을 여는 그런 어떤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래량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를 찍고 있었던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형이 이 기간 123건이 거래가 되는 기록적인 상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토제로 딱 묶여버림으로 말미암아 가격 자체가 이제 이틀 만에 1억 원씩 뚝뚝 떨어지는 어떤 상황. 그리고 거래량을 보더라도 성동구 거래량이 281건을 찍었었습니다. 10월 달에. 11호 대책 발효되기 16일인데 16일부터 발효가 됐으니까 그때까지 이제 물량이 거의 밀어내다시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막차 타기 위해서 달라붙었었는데 이제 11월 되면서 거의 이제 성동구 거래량도 쪼그라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줄게 되면 역시 거래가 역시도 단가표, 그러니까 가격표가 급속도로 많이 바뀌는 그런 양상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엄청난 규제가 계속적인 하방 압력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하방 압력은 결국에 가서는 집주인들이 이제 버티지 못한다. 이게 규제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래도 우회적인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조정 그리고 투기, 토호 세 개가 딱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 3종 규제 세트 때문에 도저히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전망 우세해지고 있고요. 이런 어떤 규제와 더불어서 이제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무조건 규제로 누르기 시작하면 이거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완전히 얼어붙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 시동 자체가 안 걸려버리면 이거 완전히 차가 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경제 부분에서 한국 이 부동산 부분도 이게 가격 자체가 정상화되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 선순환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정상적인 거래, 정상적인 거래가 그리고 정상적인 뭔가 궤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이제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공급 대책 자체가 지금 규제 일변도의 어떤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약화되어 있습니다. 한쪽 날개로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뺑뺑 돌거나 아니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에 가서는 얼마나 속도감 있게 공급 대책을 내놓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지금 서리풀, 과천, 조기 착공이라는 지금 워딩을 던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급 대책이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서리풀 지구는 이미 2만 가구 발표를 한 지가 거의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과천 지구는 1만 가구 이제 속도를 제고해서 굉장히 빠른 그런 어떤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은데 서리풀 지구는 양재역을 끼고 있어서 상당 부분 요지에다가 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 뭔가 규제를 부동산 대출 부분에서 쪼았던 것을 이제 그린벨트로 묶어놨던 것을 이제 푸는 다른 차원의 어떤 해제 방식이 이 속도를 내게 된다면 강남권 그것도 입지가 좋은 곳에서 이익공유형이나 지분적립 쪽으로 이 시스템을 바꾸면서 이제 대대적인 공급을 하게 되면 거의 2, 3억 되면 충분히 누구든 서울 시민이면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증산 4구역도 지금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도심 공공복합 사업으로 3,500세대 정도 나오게 되는데 여기도 입지가 굉장히 좋죠. 마포 생활권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증산역하고 은평구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이제 거의 한 3,568세대. 여기도 굉장히 다양하죠. 공공분양이 2,422세대, 이익공유형이 766세대, 공공임대가 한 430세대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더 플러스해서 공급량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분양은 어차피 또 아무리 공공이란 이 표를 이마에 딱 붙이고 나와도 지금 워낙에 분양가 자체가 어마무시 올랐기 때문에 차라리 이익공유형으로 가는 게 편하다. 지분 적립이나. 그래야지만 한 2, 3억대, 3억대 초반에 서울 아파트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길 2구역, 영등포에 위치해 있죠. 여기도 복합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1332세. 이 증산 4구역하고 아주 비슷하게
공급이 될 전망입니다. 이것도 공공 분양, 이익공유형이 267세대, 그리고 공공분양은 905세대, 공공임대가 160세대 정도 공급이 풀릴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서리풀지구나 증산4구역, 신길 2구역이 속도감 있게 나와주는, 이거 사전청약 형태로 얼마든지 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익공유형 형태로, 이익공유형이 좀 어찌 보면 공공분양보다 이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 파일을 조금 더 늘려버리면 됩니다. 이쪽 세대수를 더 증가시켜버리면 거의 파격적인 가격에 공급이 시작된다라는 신호를 딱 주기 시작하면, 지금 뭐 규제를 꽉꽉꽉꽉 눌러놓고 있는데 매수 대기자들은 불안한 상태거든요. 이거 다시 풍선 효과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서울 요지에서 3억대 초반에, 또 강남권 서리풀지구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3억 1천만원, 3억 2천만원 정도, 3억대 초반에 신생 아파트가 나오게 된다면 이거 엄청난 신호를 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 매수세는 일단 안정적인 심리를 갖게 되고, 빨리 집을 구입해야 됐다는 생각 지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신길 2구역은 뭐 이렇게 영등포 효과, 또 신길역을 아우르고 있는 굉장히 입지가 좋은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제 규제와 공급이 두 날개로 부동산 시장을 활강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 가서는 정말 잘못된 집값 자체가 상당 부분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저에 여러 가지 분위기들을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런 어떤 부동산 상황 속 이 맥락에서 지금 구축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레미안 원밸리 같은 건 거의 이제 신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분양한 지 한 2, 3년 지났으니까요. 상당히 호가세가 견고했던, 그러니까 남한산성이었습니다. 전혀 뚫고 갈 수도 없는 완벽한 어떤 성벽이었는데, 이거 설설 무너지고 있죠. 뭐 2억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47억에서 45억 정도. 이제 호가 조정세는 결국에 가서는 이 실거래가 조정에 대한 어떤 굉장한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85억에서 이거 말도 안 되죠. 레미안 원밸리가 80억이면 이게 뭐냐 이게. 여기서 한 50억 빠져야죠. 50억 빠져도 30억이야. 야, 참. 그냥 5억 내리는 것도 그냥 귀엽게 보인다. 그죠? 그리고 청담르에 같은 경우도 110억에서 105억, 5억 정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딥니까? 여기 절대로 호가 안 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뭐 5억 이상 호가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심리적으로 매도자들은 굉장히 지금 쫓기고 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청담르 120억에서 110억, 여기 이제 8억 정도 호가를 내렸네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올랐던 청담노예가 레미안 원밸리는 거의 뭐 하늘에 있는 아파트였죠. 그냥 땅에 처박혀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아니라 그냥 천상의 도시였지. 천상의 도시. 100억이 넘었으니까. 근데 이런 이 엄청난 시가를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들이 스스로 디스해서 가격 단가를 내린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30억대를 치고 나가서 40억대를 바라봤던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역시 슬슬 빼고 있습니다. 35억 5천에서 35억을 빼고 있죠. 그리고 33억에서 32억 5천. 여기도 이제 5천 빼고 있네요. 33억에서 32억 4천, 6천씩 빼고 있고.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아마 11월, 12월 되면 1, 2억 정도 더 단가를 내릴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거래가에서도 굉장히 폭이 큰 단가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헬리오시티 역시도 17억 7천에서 17억 5천, 2천만 원 빼고 있습니다. 뺏기어를 넣은 상태죠. 지금 18억에서 헬리오시티 17억 5천, 2, 3천을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치를 본다 이거죠. 결국에 가서는 이런 어떤 분위기는 이 대장단지 위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뭐 레미안 원밸리, 청담 르엘, 올림픽파크 포레온, 헬리오시티 등등 해가지고 서울의 굵직굵직한 아파트 시세 단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풍향계와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곳들인데, 이런 대장단지들이 슬슬 호가세를 조정하기 시작한다는 건 앞으로 가격 단가, 실거래가에서 상당히 엄청난 이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식시장도 지금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가고 있죠. 부동산 시장은 내려가고 주식시장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15만 전자.
제가 보기에는 한 20만 전자까지도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워낙에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 SK 하이닉스가 지금 55만 원, 56만 원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업 자산 평가 가치로 볼 때는 하이닉스에 비해서 거의 뭐 3, 4배 정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원대에서 지금 헤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삼성전자로서는 좀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그래서 15만 전자로 이제 삼성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지금 10만 원대 초반에서 50%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제가 늘 한 주간의 주식 종목을 피킹을 해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좀 잘 살펴보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 7조를 지난주에 죽였기 때문에 HBM 부분에 있어서의 세계 점유율 30%까지 이제 끌어올리겠다. 이게 HBM4요 양산이 하이닉스에 비해서 너무 뒤쳐져 있어요. 거의 1년여 정도가 뒤쳐져 있다는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의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4만 전자까지 갈 그런 어떤 위기까지 겪었는데 이제 엔비디아에 HBM4를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이제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이닉스는 뭐 양산 체계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HBM3 이 납품을 지금 공식화를 했지만 HBM4는 확실히 하이닉스가 앞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삼성은 지금 시제품에서 이제 본격 공급 라인 쪽으로 이동을 할 그런 어떤 위치인데 이게 과연 판 뒤지기가 가능할 것인가? 뭐 기초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 삼성전자가 이제 거의 뭐 작년 이맘때 4만 전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10만 7천까지 지금 올라섰고 다음 주 아마도 부스터를 달고 튀어나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젠슨 황 형님이 와가지고 GPU 26만 장 풀었죠. 아니 왜 쥐들 GPU 26만 장 사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냐? 근데 이게 GPU 자체가 확보가 좀 불가한 그런 영역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산업 자동화 수준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저의 생산 기반 자체의 완전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제조 공정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빨리빨리 찍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뭐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26만 장이면 이거 확보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거 실질적으로. 그래서 젠슨 황이 굉장히 좀 통 크게 쏜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NXT 거래에서 56만 원을 이제 찍었는데 다음 주 또 월요일 되면 또 어마무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러니까 결국 GPU 기반 26만 장 혜택을 받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굉장히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만히 지켜보시면 뭔가가 일이 좀 대단히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는 500조에서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120조, 상당히 안 되죠. 자산 규모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뭐 영업이익률이 뭐 그 엔비디아 납품 뭐 메인 납품 업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한 2배가량 높으니까. 삼성전자가 그동안 뭐 헤맸던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증시에서는 대장주들이 튀어나가는 견인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금 4천선을 뚫어버렸고 지금 5천선을 바라보는 거고, 지금 부동산은 반대죠. 지금 대장단지부터 지금 반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곳 바로 송도입니다. 12억대 아파트가 6억대 됐지 않습니까? 12억에서 5억, 그리고 12억에서 6억, 12억에서 6억. 지금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는 거의 그냥 하락의 아이콘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무시한 반토막 지금 내상을 지금 입고 있다. 그리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 대장단지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1차 폭락대가 그랬어요. 2022년 1차 폭락 시기에도 각 구의 대장단지들이 흔들거리는 모습을 통해서 와르르 무너지는 어떤 가격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신현대 91, 12차 1924세대죠. 23일날 5억 5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덕그라시움 역시도 4,932세대 강동구의 대장단지 20억 떨어졌어요. 강북구 SK 북한산시티 3,830세대 어마무시한 여기도 대장단지 2억 4천 떨어졌습니다. 강서구 우장산 아이파크 2,517세대 여기도 4억 5천 떨어졌어요. 대장단지가 아주 이상징으로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동대문구 청량리역 롯데캐슬 역시도 1,425세대 4억 3천 하락하고 있어요. 아크로리버파크 아크로리버하임 동작구 여기도 1,073세대죠. 3억 6천 하락하고 있어요. 노원구 상계주공 뭐 이쪽 뭐 재건축하고 걸려 있는 곳이니까
2000세대, 2800세대, 2600세대 다 거의 뭐 4억 가까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토막 나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아주 전형적인 앞으로 서울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역시도 1694세대 7억 5천 하락. 분명히 지금 부동산 시장은 대장주들이, 주식시장은 반대로 엄청나게 튀어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은, 자산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흔들거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금 역시도 지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어려운 경색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출 한도 딱 걸려 있고, 뭐 금리 부분도 DSR도 1.5%, 가상금리가 붙어서 3%, 전세대출도 뭐 10월 29일부터 1주택자에게 DSR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부분에서도 상당히 돈이 흘러가기 어려운 어떤 국면에 와 있다. 근데 주식시장은 뭐 무한대로 지금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두 개의 어떤 밸런스가 옛날에는 같이 가는 어떤 구조였는데 완전히 시소 게임, 그죠? 한쪽은 쭉 올라가고 한쪽은 쏙 내려가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뭐 전세보증금이 뭐 못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또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증폭이 되고 있는 게, 원래 이제 토제 지역에서는 매수자가 4개월 내 실입주 해야 되고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세입자가 있는 유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는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 다 돌려주고 공실 상태에서 매도해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섞인 매물 거래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거의 현실적으로는 이런 물건이 나오기 참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주인들이 발을 동동 굴릴 수밖에 없겠고, 전세금 반환 대출 한도도 축소가 돼가지고 이거 보증금 돌려주기도 지금 빡빡한 상황 쪽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2023년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자가 점유율이 44%에 불과합니다. 집주인들이 다 나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60% 이상이. 그러니까 전세 집주인들의 얘기죠. 전세 대출금 보증, 그리고 전세 대출 한도, 그리고 토호제로 묶이면서 또 새로운 법안이 적용이 되면서 공실 상태에서, 세입자가 껴있지 않고 완전한 공실 상태에서 집을 팔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역풍 맞아가지고 이 세입자들이 보증금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역전세 상황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세 상황 보시더라도 강남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40억에서 20억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전세가율이 엄청나게 지금 낮아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다시 전세 새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기존의 계약 단가하고 좀 비슷해야 되는데 뭐 20억씩 떨어져 버리니까 이거 집주인이 정신이 없는 거라.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10억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쪽에서 이 역전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경기도 쪽에서 전세 살고 계시는 분들은 또 보증금 못 받을까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두 가지 양상 뚜렷하게 지금 대비가 되고 있죠. 주가에서는 대장 종목들이 한국의 주식시장을 새로운 어떤 경지로 끌어올리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이제 슬슬 규제와 더불어서 자금 경색이 완연해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 대장 단지들이 흔들흔들거리면서 뭔가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가격 붕괴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금은 결국 금융시장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선순환적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지금 단계의 포인트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공급 상황, 서리풀지구, 증산 4구역, 신길 2구역 쪽에 서울 입지가 좋은 곳에서 한 3억대 초반에 공급을 공격적으로 뿌린다면 완전히 부동산 시장은 확실하게 장악이 될 수가 있다. 결국에 가서는 지금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선순환되는 자금, 생산 이 금융의 가치 확대가 결국 이런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주식 쪽으로 확 쏠려 들어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죠. 잘 지켜보시면서 분명히 무주택자들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잘 살펴서 골든타임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지금 이 환율 부분과 또 관세 부분의 어떤 불안정한 요인들 때문에 한은이 지금 금리를 계속적으로 동결하고 있습니다. 금리의 어떤 유동성이 상당 부분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자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대기자금으로 묶여있는 80조가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식 시장으로 가게 돼버리면 부동산 시장은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가격 하락은 명확관하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포인트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pom프랑 먹기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